안녕하세요. 어프로젝트 송근혁입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카페를 어떻게 하다 카페를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픈을 하는 중이거든요. 오픈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왜 오픈하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첫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제가 최근에 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당했다기보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저희 직원 한 분하고 정직원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하고 아르바이트생 1년 넘게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한 분이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구인구직을 급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할 일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바쁜 와중에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몸이 두 개여도 모자를 판인데, 사람까지 구하고,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을 구한다고 끝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까지 다 겪어야 되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괜찮은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 마음의 스트레스가 여간 큰 게 아닙니다. 마음을 쪼개서 시간을 내려고 하니까 제가 영상 촬영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난 김에, 제가 무선 마이크도 있거든요. 요거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오픈하면서 제가 왜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중이라 좀 어수선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신학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신학하면 좀 생소한데 신 있죠, 신. 진짜 신학. 그래서 종교를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려고 했는데 중간에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되지 않고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회사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회사도 정말 운 좋게도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나니까 사업이 하고 싶어진 이유는, 회사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이 하고 싶은 일이 먼저냐, 해야 되는 일이 먼저냐가 참 중요하긴 한데,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회사에 제가 그걸 프로젝트로 냈어요. 근데 회사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럼 언제쯤 이 프로젝트를 제가 제안하고 할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그때 돌아왔던 답이 이거였어요. 네가 부장을 달든 네가 차장을 달았을 때 그때 진행을 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언제 부장이나 차장이 될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최소 6년, 7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게 됐죠. 이대로 내가 살다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바로 40대, 50대가 되어버리겠구나. 일종의 불안감 같은 거였죠. 제가 그 하지 못했던 프로젝트 아이템을 가지고 그걸로 창업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화장품 플랫폼 사업이었거든요. 화장품 원료 플랫폼 사업. 근데 제가 지금 카페 하고 있는 거 보면 아시겠죠? 쫄딱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우선은 사업의 경험이 전혀 없었고 어떻게 하는 줄도 몰랐고, 저는 그냥 저 혼자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창업 비용이 굉장히 낮고 진입장벽이 낮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높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많은 인력이 필요했어요. 사이트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했고,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밖에 나가서 영업을 해야 됐고, 근데 사이트 관리만 뿐만 아니라 사이트에도 계속 정보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정보를 올리고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매거진 같은 것들도 계속 발행을 했었으니까, 그런 매거진들도 디자인도 들어가고 정보 검색도 필요하고 내 지식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엄청 많이 맞물리더라고요. 제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혼자서 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모든 것들을 다 혼자 하다 보니까 일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계약건을 3건 정도도 따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건을 인터넷에 올려야 되고 나는 계속 영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 처리를 혼자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청사항이 있어도 그 일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업체들은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뭐야, 아직 서비스 시작도 안 했는데 자기 요청사항 하나도 수정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신뢰도가 엄청 떨어졌겠죠. 그래서 처음에 젊은 대표가 와서 막 아이템 제안하고 했던 그런 패기는 다 사라지고 일 처리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 제 역량 부족이었죠. 조금 빛을 내서 아니면 투자를 받았어서라도 제가 이렇게 회사를 차려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1인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혼자서 그냥 다 하려고 했던 게 오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1년을 날리고 나니까 전 그때 신혼이었거든요. 결혼해서 이제 살림을 하는 아내한테 생활비를 갖다 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거를 하나도 못 해주는 거예요. 힘들었었죠, 서로가. 우선은 잠깐 쉬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걸로 합의를 봤었습니다. 근데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자리를 구하는 중에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었어요. 뭐 물론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카페를 하게 된 거죠. 그때 마카롱이 되게 유행하고 있었는데 마카롱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카롱을 열심히 만들어 보니까 내가 만든 게 옆집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집보다 맛있네, 그 생각이 드니까 사업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할만 하겠는데 하고 카페를 시작을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간땡이 부은 생각이더라고요. 왜냐면 카페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카페가 굉장히 할 일도 많고 굉장히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 업종이에요. 그냥 대충 베이킹만 해서 팔겠다, 근데 용돈벌이만 하겠다 하면은 그냥 하셔도 되는데 저는 생계를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한 달에 못해도 200~300만 원씩은 벌어야 제가 그냥 겨우 숨만 붙어서 먹고 살 텐데 적금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무슨 용기로 그렇게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금 제가 사업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전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과거를 잘 보지 않고 거의 미래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가능성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보고 합니다. 그럼 물론 저에 대한 가능성도 많이 보겠죠. 그래서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회사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회사를 다니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사를 계속 다녔을 때 제가 원하는 거, 재정적인 독립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사원들은 벌 수 있는 돈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사업은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한 만큼 벌 수가 있잖아요. 물론 보니까 일한 만큼 버는 건 아니에요, 초반에는. 나중에는 일한 만큼의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벌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최고의 직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메리트를 좀 느껴서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와본 결과 내가 어느 정도까지 왔나 봤더니 이제 시작이더라고요. 제가 카페 시작한 지 4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은 그냥 뭐 이 정도쯤이야, 그냥 뭐든지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맞긴 맞아요. 하면 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냥 하는 거랑 진짜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달라요. 저는 이게 그냥 하다가 때려치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성공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각오, 어떤 절박함이 있으니까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이루어놓은 게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요즘에는 위안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모든 걸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해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건 내가 많은 인사이트와 지혜 그리고 어떤 능력을 좀 갖추었을 때, 아니면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자본을 모았을 때, 또는 그 자본이 없어도 그 인력을 굴릴 수 있을 만한 내 자본적인 그 돈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을 텐데, 할만할 텐데, 저는 그런 게 다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추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 요즘에 제가 좀 힘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카페 창업은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나 그냥 정말 작게 용돈벌이 잠깐 하겠다, 조금 벌어도 괜찮으니까 나는 그냥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뭐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내 생활비와 상관없이.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이라면 창업을 저는 해도 된다 생각해요. 하지만 어중간한 생각으로 이거 카페는 그냥 돈만 있으면 차리면 되는 거 아닌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완전 반대합니다. 완전 반대. 차라리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돈 100원도 못 벌고 빚지고 폐업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굉장히 많은 능력을 요구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카페 가보세요. 우선 분위기가 예뻐야 되죠. 그리고 인테리어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쁘겠다, 이런 거. 뭐 사진 하나를 걸어놔도 그거에 대한 감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매장과 어울리는, 어떤 내 음식과 어울리는 어떤 내가 해놓은 브랜드와 그 느낌이 맞는. 근데 그런 것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카피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나 저기 있는 카페랑 맹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돈 관련이니까 세무 능력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내가 세금 신고나 뭐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돈의 흐름을 좀 보고 장부도 작성하고 뭐 수입 지출 이런 것도 다 보고 계산하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꼼꼼함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끝인가? 요식업이면 음식을 해야 되고, 카페면은 커피를 내려야 되고, 그냥 카페가 아니라 디저트 카페면 베이킹 능력까지 갖춰야 되는데 이게 진입장벽이 낮을 리가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때 닥쳐서 이제 뭐 벌써 계약을 해버렸는데 카페는 오픈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고 경력이 없다 라고 하면은 그냥 뭐 급속도로 망하는 거죠. 뭐 해봐도 뭐 마카롱 하나만 가지고 창업을 해보겠다 라거나, 아니면은 뭐 빵 종류 하나 가지고 내가 뭐 해보겠다 그랬는데 그게 안 팔리면 어떡할 건데. 안 팔리면은 그 다음 아이템이 필요하잖아요.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되는데 나 이거밖에 안 했는데 라고 하면 진짜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준비하면 어떡해. 그럼 몇 달이 걸리잖아. 뭐 어디서 대충 카페 해가지고 대충 내놓을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전문가에서 조금만 어떤 지식을 딱 보고 눈으로 딱 보자마자 저건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해서 며칠 만에 신메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괜찮지만 대개 이런 사장님들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카페 창업이 쉽지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는 준비도 없이 어떻게 하냐, 왜 준비를 안 했겠어요. 저도 아이템을 한 3개 정도 가지고 이게 안 됐을 때 저거 하고 저거 안 됐을 때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아이템부터 좀 괜찮게 나갔었기 때문에 제 예상과 분석에 맞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전 그때 창업하고부터 지금까지 진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했거든요. 전 이건 누구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업은 이런 사람들한테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회사에 체질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회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죠. 뭔가 야망이 있고 좀 나에 대한 꿈이 있고 내 일에 대해서 뭔가 이루어내고 싶은 이런 야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임원이 되든지 아니면은 저처럼 창업을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떤 그 마인드가 갖춰진 분들만 사업을 하세요.
계속 사업은 배움의 연속이거든요. 회사 생활은 어느 정도 내 업무를 다 배우고 딱 하면은 그때부터는 저절로 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사업은 안 그래요. 시장은 계속 변하고 사람들도 인식이 계속 변하고 문화도 계속 변하고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 변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배움에 있어서 큰 장벽이 없는 분들은 많이 추천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실행력이 좋은 분들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이걸 하면 될까 안 될까가 아니고 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더라 이렇게 바로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실행력에 좀 능력이 갖춰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런 분들께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냉철하게 분석하고 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분석 이전에 먼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해보지 않으면, 검증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대부분이 그래요. 우선은 부딪혀보고 해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콘이 잘 팔릴까? 뭐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해볼 수 있겠지. 인터넷에 요즘 스콘이 어떤 유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업체가 요즘 핫한지 이런 것들 다 조사해가지고 시작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내 가게에서 판매했을 때 될지 안 될지는 상상으로밖에 예상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느냐? 내가 장사를 해봐야 돼요. 그 아이템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행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께서 사업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언제 한번 사업을 해도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뭐 이걸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런 걸로 따져보면 저 같은 사람은 사업을 해야 돼요. 저는 만약에 이 카페가 망해도 다른 사업을 일으켜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회사 생활도 3년을 해봤고, 물론 오랜 시간 동안 뭐 교회에서 일도 해봤고, 이런 어떤 조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몸담아 봤기 때문에 그 생태계에서는 제가 스스로 혼자서 끝까지 해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꿈을 실현할 만한 저의 회사와 저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사업으로 먹고 살고 살아남을 작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우리 업프로젝트 여러분은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그 목표, 꿈 이런 것들을 좀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 저 같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꿈이 결정이 되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을지가 바로 생각이 떠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하나하나 방법을 찾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그 꿈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매일매일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고 성장하고 싶은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오픈하면서 저의 뭐 이야기를 그냥 주저리 대충 떠들어 봤는데 뭐 조금이라도 비슷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뭐 좋았던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뭐 주저리 떠들었지만 제가 뭐 필요 없는 부분은 컷 편집해서 자를 거예요. 업그레이드된 삶을 위하여 업프로젝트 여러분 안녕.